일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거리, 풀리지 않는 갖가지 궁금증을 모두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슷한 규모의 공장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정성실 대표입니다. 제가 회사 대표이사지만 모든 공장을 다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장마다 공장장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들을 경영책임자로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조업 대표 정성실님의 궁금한 사연이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경영책임자 등 주요 정의와 법 적용 법인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해서 사망은 그 원인에 관하여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에 의한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사고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한 하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만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사고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 앞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 또는 같은 업체로부터 매매, 임대차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는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요소로서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치료 기간의 산정은 재해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최초 진단 소견서에 따라 판단되도록 합니다. 다만 그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이란 다수의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발생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서 각 종사자의 발병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의 유해 요인 노출 시기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 시 형사처벌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논란의 여지 없이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에서 급성 중독을 예시로 들어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 심각성을 기준으로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금속 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렙토스피라증,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보기를 참고하세요. 종사자,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 정의. 종사자,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종사자를 정의할 때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종사자에는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기계 운전자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종사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무급 자원봉사,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한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그 사업주가 지정, 제공하고 지배,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함해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할 뿐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수급인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개념에는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도 포함되므로 경영 책임자가 속한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업무와 관계되는 설비 등이나 작업,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포함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하므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경영의 총괄 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란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나의 법인 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2개 이상 사업 부문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자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각 사업의 경영 책임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복수의 사업 부문 대표자가 있으면서 법인 및 각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고 여러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각 사업 부문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총괄 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수행한다면 법인에서의 직위, 직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총괄 대표와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자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 책임자라더라도 사업 경영 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남욱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제2조 제9호 감옥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대법원, 국회, 감사원과 같은 헌법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 범위 및 시행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 적용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의 경우나 학교 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 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적용 유예가 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상 주요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만나봤던 정성실님의 사연 속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 책임자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 책임자 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는 전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만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성실 대표님,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꼭 확인하세요.